내가 수출 얘기를 좀 정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대비하라. 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출 관련돼서 정말 그 뭐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7월 수출액이 56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실적의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정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러한 어떤 그 실적의 기록이 나오고 수출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7월 달이 원래 뭐 휴가도 가고 또 이제 그 좀 조업일수 좀 작고 뭐 좀 이게 중간중간 쉬는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계절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또 능률도 안 나고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런 계절성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지금 또 베타 변이 확산되고 있고 또 중국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불확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의 사이클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중국의 요즘 소식 들으면 이제 마킹독 그렇죠. 계속 짖는 소리가 나잖아요. 정말 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중국은 지금 뭐 저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수출 경쟁 이제 그 강한 사이클이 나타나는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양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또 무슨 뭐 철강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그 주력 품목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을 했고 지역별로 봐서도 거의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수출이 증가세요. 중국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중국도 굉장히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북미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도 뭐 자동차 이런 쪽에 수출이 잘 되면서 굉장히 지금 증가세 보이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지금 전망으로서는 이런 그 수출 경기의 강한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 뭐 명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출액은 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제조업,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뭐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나오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의 투자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예상 체결가 나오는데 아침에 소식 나왔잖아요. 현대차 7월에 미국 판매가 19% 증가를 했고 그렇죠. 친환경차는 소매 판매가 399%가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저거만 봐도 지금 얼마나 이 사이클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원자력 사이클도 긍정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역시 하반기까지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오버슈팅은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뭐 1150원대 아직까지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그 하향 안정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좀 수출과의 어떤 동조화 현상도 복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출의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린플레이션의 역설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인데 이제 친환경,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류잖아요. ESG.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늘리면은 오히려 그거에 수반되는 자재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철강. 맞아요. 철강을 만들려면은 또 석탄 원료를 떼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이지만 친환경의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 기지로서는 뭐 중국이 지금 약간 멈칫거리는 가운데 기회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수만 조금 받쳐준다면은 진짜 궁합이 잘 맞아서 조금 새로운 영역으로 주가 지수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좀 앞장을 서도록.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뭐 지금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지만은 결국 이것이 완전히 뭐 시장을 꺾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여전히 시장은 어떤 성장의 그 한복판에 있고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은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도 조금 뭐랄까 상생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꺼내야죠. 몇 명이 나와서 뭐 델타 변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오늘 아침에 저는 되게 감동적인 그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요양병원에 이제 치매에 걸리신 90대 어르신하고 고스톱을 쳐주는 간호사분하고 이제 어제 화제가 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사진 보고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뭐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노름이라고 또 폄하할까봐 잠시 후에 게임 얘기 하려고 네. 던져드렸고. 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뭐 앞서 이제 수급 얘기 잠깐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앞서서 다뤘던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이제 돌아오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아시겠지만 7월까지 외국인이 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규모로 봤을 때는 작년 1년 동안 판 것만큼 팔았다고 보시면 되죠. 작년 1년 동안 한 24조 8천억 원을 팔았는데 7월까지 한 24조까지 팔았으니까 24조 원. 네, 거의 뭐 그만큼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급 수준이네요. 역대급이에요. 네.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구나 느끼실 거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월 달만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7월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컸던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그거 빼고는 거의 매월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2010년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 만큼 팔았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팔 게 없지 않냐라는 그런 좀 한편으로는 또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원인은 환율이죠. 네. 뭐 이제 그 연초에 여러분들 연초 원 달러가 얼마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1,080원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150원대까지 올라온 거죠. 네, 한 결국, 70원까지. 네, 7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의 환경을 좀 조성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최근에 차이나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뭔가 또 위안화가 또 이제 원화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사실 결국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다시 귀환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통화 가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중국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게 좀 이제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나타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특징적인 매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7월 달에 코스닥 시장은 순매수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팔았지만 종목들은 좀 샀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좀 뭘 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를 하는 와중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샀거든요 보면 네.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이제 조금씩은 변화하는 이런 조짐들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 최근에 어떤 선물의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정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뭔가 좀 이제 분위기는 서서히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앞서 우리가 다뤘던 얘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문구의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행간의 의미도 있고 외국인이 이제는 돌아오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그 돈이 본국으로 빠져나가서 역송금을 했다면은 그러면 돌아오는 거. 근데 안 가고 여기 원화 계정에 아직 잔고로 그렇죠. 남아 있다면 상당 부분이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듯이 주식도 이제 뭐 IT 이 반도체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그렇죠. 살짝 변환했다가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뺐지만 채권시장으로 국채시장에 넣었다가 네. 뭐 그렇게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 그래서 요 근처에 아직도 외국인은 있다. 있어요. 네, 예. 네. 주변에 어딘가 바이러스처럼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네.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야말로. 외국인도 진화하는 거죠. 네. 변이하고 네, 주변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리 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자, 좀 문거를 사들여 올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앞서 이제 게임주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떨까요? 파급 효과가 계속 연장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어제 또 한번 또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게임주들이 급락이 그렇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중국의 그 관영 언론이 대놓고서 텐센트의 그 게임을 딱 찍었죠. 네. 그 왕자의 영호라는 게임을 찍으면서 뭐 일부 학생들은 이걸 하루에 8시간씩 하더라. 이거 되겠느냐? 이 느낌이 네. 약간 자해하는 네, 듯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계속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렸잖아요. 네. 중국을 향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니네가 하지 마 그냥 우리가 때릴게. 이렇게 네, 결국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 중국은 지금 체제의 결속 차원에서 이런 네. 것들을 계속 지금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 규제 얘기가 나온 게 교육, 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 공통점이 뭡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린 층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당국이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금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공교육 이외의 시간에 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그 학생들한테 체제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심어준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우려. 그리고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꾸 이제 여기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체제하고 자꾸 이제 좀 엇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우려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자본주의 계급 그렇죠. 사회의 맛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국이 특히 이제 딱 찍어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 이게 뭐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이 이슈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점점 줄어들겠지만은 네. 그때 이제 자꾸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좌에 임박했으니까 문 열면은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장 문 열었는데 코스피는 뭐 붉은색으로 조금 반등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은 좀 힘을 내려고 하나요? 자, 일단은 환율은 강보합 수준에 붙어 있습니다. 0.9원 정도, 뭐 1원 정도 오르는데 1,149원 20전, 1,150원을 내줬기 때문에 1,150원은 이제 저항 라인이 되죠. 그러니까 원화가 좀 절상이 되는, 원화 강세가 된다라면 분위기는 외국인들한테는 계속 우호적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그럼 뭘 사는지 봤을 때 기아 먼저 삽니다. 기아. 네, 기아차의 기아입니다. 11억 순매수가 포착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스 SK 하이닉스가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로 치고 올라왔고요. 기아, 일진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카카오, DB 하이텍, FNF, SKIET, 우리금융, 지주 이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또 릴로딩 됐습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요. 자꾸 바뀌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로 240억 찍혔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왔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국인 순매수 40억이 찍힙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의미는 좀 있어요. 300억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삼성 SDI 외국인 순매수, 포스코, 그다음에 기아, 일진 머티리얼스, 카카오, S51, 현대차, DB 하이텍, FNF, SKIE 테크놀로지 이런 정도 보입니다. 쭉 불러드렸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가 좀 약간 손맛이 있죠. 네. 네. 뭐 어제하고 이제 좀 어제의 흐름에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시장의 가장 그 중심에 좀 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시간에 좀 그런 말씀 좀 다뤘지만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또 이제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만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지금 상승 종목수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들만 오르면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출발 단계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뭐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교육 관련주라든가 역시 이제 이게 지금 그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계약이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또 한 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쉬었다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진단키트 어제 조금 쉬었는데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백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밖에 이제 IT 업종이 어제는 반도체 중심으로만 좀 이제 강세를 보였다면은 오늘은 이게 좀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올라오고 있고 또 오늘 그 통신장비 쪽도 올라오고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는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IT 업종만 놓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좀 소외가 돼 있었던 그런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이쪽으로 오히려 분위기가 좀 이제 체인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지금 시장은 오는 그 단순히 지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수와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가장 좀 원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지금 장 초반에는 지수와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업종별로 봐야 되고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그래도 그렇죠. 눈에 띄고 은행 업종은 그 자주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의 브랜드를 살 때는 은행을 제일 그렇죠. 먼저.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를 사느냐 안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단순 그렇죠. 외국인 매수세가 삼성전자만 사고 끝날 것이냐, 맞아요. 이게 아니면 이게 정말 그 이제 섹터를 사느냐. 그쵸, 시장을 사느냐 이 부분을 감안할 때는 이 은행주들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지표로.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8월 제가 15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남북 간의 이슈는 계속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북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유 삼죠. 그럼 미국에서는 또 한국과 협의하겠다라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고, 근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풀릴 것 같고 뭐라고 방송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제는 예. 사실 그 우리 다음 세대, 그쵸.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반도의 그 정책 지도죠. 그렇죠. 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부의 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큰 주제를 가지고 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뭐 딴지 태클 이런 내용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오늘 눈에 띄는 쪽은 그리고 이제 역시 SM 같은 종목이 어제도 이제 많이 좀 그 기업사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역시 네. 이제 M&A의 지금 중심에 있다 보니까 오늘 SM이 좀 이제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워낙 그 SM에 대한 그 인수전이 좀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강하게 경쟁이 붙는 이러한 양상들이 얘기들이 벌어지고 계속 있기 때문에 나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CJ까지 좀 이제 가세를 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뭐 하이브 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는 카카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뜨거운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SM에 대한 지분 인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네. 이러한 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소식이 좀 있군요. K 메타버스 연합 구대에 삼성전자가 합류했다. 예. 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또 그러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대한 또 시장이 하나 형성이 될 분위기로 가고 예. 있는 것 같고. 자, 그 밖에 개별주 중에 눈에 띄는 게 좀 혹시 보이는 게 있습니까? 뭐 지금 오늘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제 교육주들이 제일 눈에 띄어요. 사실 뭐 이제 메가임디라든가 뭐 YBM 넷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역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또 이제 그 계약 교육과 메타버스도 연계가 연관성이 되죠. 있죠. 예.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 각 분야에 워낙 지금 그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엔터테인먼트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선거 뭐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교육 뭐 이런 쪽을 계속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예 앞으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옥석가리긴 나올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이제 그 어떤 테마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네요. 네. 뭐 그렇게 연관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PD가 뭐라고 했는데 같이 멘트 치는 바람에 네. 네. 여기까지 하셔도 된다고. 네. 네. 하여튼 멘트 하고 있는데 같이 뭐가 들어올 때는 저도 좀 헛갈릴 때가 있어서 네, 이동근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